동학개미 운동에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무엇일까? 조선비지에 따르면 역시나 삼성전자다. 우선주까지 합하면 언택트의 대표주자인 카카오와 네이버 두 종목을 합친 것보다 30%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하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대표 종목으로서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우량주를 오랫동안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또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우량주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리스트는 시간에 따라 바뀐다. 2010년 6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 10년이 지난 2020년까지 그 리스트에 존재하는 기업은 3개뿐이다. 심지어 순위가 오른 기업은 하나도 없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조선업의 대장 현대중공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대형 바이오 기업들과 인터넷 기업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수익률로 말하자면 현대중공업은 10년간 주가가 3분의 1이 되었고 그 시절 순위에도 없었던 네이버는 5배가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에 투자하고 10년을 묻어두면 반드시 큰 돈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항상 현재 기준에서 우량주를 골라내고 그 주식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쉽기 그지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생존 편향의 오류다. 생존 편향의 오류란 살아남지 못한 사례들을 수집하기 어려운 탓에 해당 시점에 생존해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성공 사례를 일반화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장롱 속에서 수십 년 전에 넣어뒀던 삼성전자 주권을 발견하고 수십 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일화는 그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장롱 속에서 발견한 것이 5,000원도 맞지 않은 로또 영수증이었다면 과연 기자들이 관심이나 보였을까?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성동일 씨는 김성균 씨가 주식을 추천하자 예금이나 하라며 손사래를 친다. 그때 김성균 씨가 추천한 종목이 삼성전자, 한미약품, 태평양화학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시청자들은 마치 본인의 일인 양 안타까워했다. 이 또한 1988년 이전에 상장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주식을 찾다 보니 범하게 된 생존 편향의 오류다. 우량하다는 표현은 성장성이 뛰어나고 재무 건전성이 안정적이며 브랜드 가치나 경영진의 능력이 훌륭하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모든 기업은 어떤 특정한 산업에 속해 있게 마련이고 그 산업은 기업의 역량과 무관하게 흥망성쇠의 길을 걷게 된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서 태동하면서 훌륭한 인력과 저렴한 생산비로 선박을 건조하던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 설비로 10년 넘게 몸살을 앓아야 했다. 아마 소비자로서 삼성전자를 아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아이템은 반도체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시작은 현재의 CJ제일제당이 영위하고 있는 설탕이었고 그 뒤 섬유와 비료를 거쳐 가전제품 회사가 되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파는 회사로서의 삼성전자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성장에 발맞춰 변화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이자 시가총액 1위의 종목이 된 것이다. 우량주라는 미명하에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전자나 대우전자를 투자했던 이들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반대로 그때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은 지금은 전 국민의 손과 눈을 사로잡아 카카오라는 신흥 재벌을 길러냈다. 나는 향후 10년 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새로운 이름이 자리 잡고 또다시 그 기업들은 마치 그 이후 1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제2의 네이버나 카카오,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찾아낼 자신이 없다면 우량주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그냥 믿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삼성전자처럼 시류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지 아니면 현실의 안주에 뒤처지거나 너무 과욕을 부려 탈이 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분기마다 나오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꾸준히 읽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벌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과 공인회계사들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가 함께 실려 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를 그려보고 또 과거에 내가 생각했거나 회사가 발표했던 계획이 현재는 이루어져 있는지를 추적하고 관찰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개미와 부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